자, 월간 산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독 산행꾼 장진호님에 대한 내용이 쭉 이게 나옵니다. 이분의 마인드가 정말 좋은 게 안전 챙기는데 과한 게 어딨냐 이거죠.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절대 사고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대응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 그다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기 대응해버린다고요. 이분이 12km 정도를 메고 400km 걸을 만큼 굉장히 체력도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훈련된 분이, 이렇게 훈련된 분조차도 뭡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방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경험이 많아지면, 진짜 제대로 된 경험을 많이 한 분이면,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뭡니까? 저체온증에 대비해서 온갖 장비를 다 챙긴 게 특징입니다. 아까 12km 정도를 메고 400km 걷는 이 정도의 강행군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배낭의 대부분의 어떤 주요 장비, 안전과 관련된 장비들은 바로 저체온증과 관련된 부분이란 거예요. 거기다가 보조 배터리는 여분까지 여러 개 챙긴다. 와. 자, 이분과 제가 주장하는 게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저체온증, 생존의 기본 저체온증. 그리고 현대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비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 통신 유지 장비, 또 위치를 파악하고 신고하고 소통하고 그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때로는 빛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헤드랜턴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을 지속성, 그 중요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 배터리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이분 여러 개 챙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왜? 이분 제대로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제대로 경험하신 분. 제대로 한국의 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신 분이고,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간단한 물건을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건 이거네요. 비닐 쉘터 같아요. 빨리 외부의 변수를 차단하면서 내 체온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이 여벌에 젖지 않도록 지퍼백, 이게 방수 지퍼의 개념으로, 아마 여벌에 옷 같은 것 같아요. 여벌에 양말이나 속옷 같은데, 좀 이렇게 명시가 됐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젖지 않도록 지퍼백에 담아두고. 이런 것도 아마 판초이 같아요. 여기 또 여벌에 비옷이, 일회용 비옷이 또 따로 있고, 스패치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비상식량들, 다음 방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 전도로 발생되는 열 손실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또 휴식이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중요한 장비죠. 보조 배터리가 하나, 둘, 세 개 갖고 가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3개. 이것도 보조 배터리일 수도 있겠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눈에 띄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가 한 3개 정도. 독자적으로 고립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통신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킬 준비가 된 그런 것과, 이런 것도 여벌의 옷 같은 것들, 그 다음, 쉘터들, 비닐 쉘터 같아요. 그 다음, 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우이나 판초이 같은 것들, 그 다음, 다리가 젖지 않도록 하는, 또 아마 이게 스패치 같은데, 스패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체온 유지와 관련된 것들이죠. 거의 만큼. 그 다음, 통신 유지. 그리고 에너지. 요렇게, 챙기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조해둘 필요가 있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요런 것들 챙겨 다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자, 과하다 싶을 만큼 챙겨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분의 배낭을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의 안전 철학이자 등산 철학, 여행 철학입니다. 자, 보면 텐트는 기본이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우비, 보온 자켓, 음박 담요. 아주. 일단 비닐은 쉘터. 비닐 쉘터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 좀 그룹 쉘터라는 걸 사시면 되고, 40,000원, 50,000원 정도 하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비, 보온 자켓, 음박 담요. 체온
관리에 중점을 둔 장비를 구해야 된다. 여기에 좀 제가 뭐 추가하자고 하면 핫팩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핫팩을 추가하면 좋죠. 직접적으로 열 전도로 열을 확보할 수 있고, 불 피우지 않더라도 열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핫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챙기더라도 미리미리 저체온증 위험에서 다 막아버립니다. 외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훌륭한 물품들이 여기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텐트 굉장히 중요하죠. 또 뭐 보조 배터리는 1만A짜리 3개를 챙기신다. 총 3만A 챙기는데 따로따로 왜 하나 고장 나거나 하나가 방전될 수 있거나 관리 잘못으로 뭐 물에 아니면 충격에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습기에서 아니면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으신 건데, 좀 장거리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발전 충전기죠. 태양광 충전기 정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라이터 벌써 중요합니다. 이분이 등산이나 아니면 산행 중에, 이동 중에 담배를 태우시거나 산에서 뭐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라이터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앞에 이거와 관통하는 거예요. 이 체온 유지에 중점을 두다 보면 직접적으로 열원을 만들어 가지고 불 피워서 보호받고, 또 불은 또 중요한 또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생존의 어떤 필수적 대응 장비로 라이터를 챙긴 거지, 이분이 보시면 뭐 음식 해먹은 거 없습니다. 담배 태우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라이터와 함께 오작동 대비해서 성냥도 챙긴다. 라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실제 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터와 그 다음 백업으로 파이어스를 챙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냥을 챙기신 거죠. 성냥을 그 다음 이 성냥이 젖지 않도록 밀봉하는, 뭐 요즘 뭐 서바이벌 성냥 같은 거 있잖아요. 습기에 강한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일반 성냥을 습기에 차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러면 라이터가 만약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이분도 경험이 많으신 거예요. 왜? 라이터의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거를 이미 전제로 깔고 하죠. 그만큼 많은 상황에 써봤다는 얘기입니다. 써보면 딱 답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라이터만 있으면 무조건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라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온도가 너무 낮거나 하면 내가 보관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라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굳이 이 라이터에 집착할 필요 없이 백업으로 챙긴 것들 대안으로 불을 피울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경험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생존 철학이죠.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등산이나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하신, 진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왜 안전, 특히 체온 유지를 강조하고, 거기다 보조 배터리, 통신에 대한 부분 유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 직접적으로 불 피울 수 있는 도구를 왜 메인과 백업으로 나눠서 챙겨다니는지, 무조건 라이터만 챙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이거 경험이 많으면 압니다. 경험이 많으면 백업으로 이렇게 쉽고 빠르게 불 피울 수 있는 거, 하지만 이게 쉽고 빠른 대신 오작동이라든가 낮은 온도에 대한 어떤 그 사용, 작동 불능 상태,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보관이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장 나거나 안쪽에 녹이 슬거나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백업으로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젖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성냥 대신 파이어스를 챙겨 다니고, 저는 성냥이나 성냥이나 뭐 라이터보다 파이어스틸이 그만큼 저는 더 익숙해요. 익숙하지만 저도 백업은 챙깁니다. 백업은 챙겨요. 그래서 총 배낭이 한 12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물품들, 여기 물품들 총 합치면 12kg 정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등산이나 야외 활동하실 때 어떤 물품 챙기면 좋을까 고민하신 분은 요거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짧은 산행이든 긴 산행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살아 돌아오는 거다. 조난당했을 때 제일 치명적인 건 저체온증입니다. 확실히 경험이 많으신 분 다릅니다. 저도 당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너무 춥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린다는 것이. 배고프면 생각 안 납니다. 사실 덜 먹거나 조금 더워도 너무 과하지 않다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할 정도 아닌 온도라면 더워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진 않는다 이거죠. 하지만 추우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초보자나 전문가가 히말라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전문가나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요새 보면 가볍게 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는 있으나 자연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Man vs Wild라는 그 프로그램처럼 인간과 자연의 대결이 아니고 인간이 활동하는 이 주변 환경, 이미 조성된 주변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지 않아요. 이걸 이해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환경에 버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존 철학과 생존 장비들을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Man vs Wild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면 야, 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래 내가 한번 내 패기나 체력과 내 남들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Man vs Wild가 아니고 베어 그릴스 같은 Man vs Wild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미 있는 자연에 인간은 그냥 하나의 점인 거예요. 점. 그렇게 생각하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 그럼 더 잘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철학이 곧 행동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이렇게 사람들 올리다 보면 남한테 지기 져서 막 뛰다시피 막 앞지르려고 했다 이거죠. 되돌아보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이었다. 저도 예전에 막 젊었을 때는 그 복무했던 그 군 동네산이 치악산이었습니다. 바로 뒷산이었어요. 그냥 구룡사에서 비로봉이었나요? 정상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5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게 또 자랑처럼 난 이만큼 산을 굉장히 빠르게 잘 탄다 이런 거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만심. 그 앞에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안 멈추고 막 뛰면서 막 앞질러 그랬어요. 아주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었지만 당시에는 그 젊다는 것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되돌아보면 그런 거에 대해 반성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높음과 높이보다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높이와 관계없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계절적 변화에 대한 악천후 상황, 변화무쌍한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잘 챙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분의 글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됐는지, 왜 그런 장비를 실제 활동하실 때 챙기게 됐는지가 잘 담겨 있어요.